세 번째 수업입니다. 확률의 뜻과 활용.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시행과 사건 및 배반 사건과 여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용어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들을 먼저 정의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들을 확장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시행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경우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시행의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반복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이러한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다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사건 세 가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표본공간 S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표본공간 S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표본공간은 샘플 스페이스, 즉 이 샘플 스페이스의 이니셜 S로 표본공간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표본공간은 S다라고 대문자 S로 표기를 합니다. 사건은 표본공간 S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어떤 사건은 반드시 그 표본공간 안에 있는 어떤 일이어야겠지, 그지? 그러한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 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일부가. 세 번째 개념, 근원사건입니다. 근원사건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우들을 모두 다 모은 게 이제 표본공간인데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근원사건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개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할 때 우선은 표본공간을 파악하신다면, 이 표본공간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이기 때문에 표본공간 S는 1, 2, 3,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1, 3, 5. 자, 이게 사건 집합이고, 이제 확률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이런 집합으로 표기를 합니다. 근원 사건은 1, 2, 3, 4, 5, 6 이렇게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표현을 해주시면 이게 근원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반 사건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 S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A와 B로 표현한다.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A교 B로 이번에는 표기를 한다.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 그지? 근데 동시에 일어난다면 A와 B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교 B가 공집합이다. 이때는 이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는 경우에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네 번째, 여사건 정의입니다.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자, A의 여사건이다. 그리고 표기는 이렇게 한다. A의 여집합. 때 A교 A여는 공집합이므로 사건 A와 사건 A여는 서로 배반 사건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A가 일어나는 사건과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통적인 원소가 없습니다, 그지? 이 3번과 4번을 역시 예를 들어서 다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 4, 6. 그리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 6입니다. 그지? 자, 그리고 5의 약수입니다. 자,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A 합 B는 2, 3, 4, 6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A교 B는 6 이렇게 됩니다. 그지? 또한 B교 C. 자, B교 C는 공집합이지. B교 C는 서로 공통된 원소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 B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 A 여집합, 여사건. 얘는 1, 3, 5. 예를 들어서 위에서 정의한 내용들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확률의 정의입니다. 자, 확률의 정의. 어떤 시행에서 사건 A의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기호로 PA와 같이 나타내는데, 이 의미를 체크하시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P는 probability라는 영어의 약자, 그러니까 이니셜이지, P를 앞에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확률이라는 영어 단어 앞에 맨 앞자 이니셜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건의 확률을 표현한다. 수학적 확률.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 S의 각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을 때, 사건 A의 확률 PA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 S의 원소의 개수 NS에 대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의 비, 즉 PA는 NS분의 NA로 정의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한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NS다 표본공간 S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고, 이 NA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라는 사건의 확률은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전체 사건 표본공간 S의 전체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시면은 수학적 확률로 어떤 사건 A의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경험적 확률이다라고도 해서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자,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상대도수 n분의 Rn이 일정값 P에 가까워지면 이가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수학적 확률로 대부분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예를 들어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5번 던질 때, 자,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앞면이 한 번 나왔다. 자, 그러면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로 구하시게 되면은, 수학적 확률은 자, 동전을 5번 던지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
이게 5승가지일 텐데 그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온다는 것은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4번에서 뒷면이 나오거나 두 번째에서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경우에는 뒷면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가지 경우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사건의 개수가 5가지이므로 전체 사건 32분의 5.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 통계적 확률의 경우에는, 자, 통계적 확률의 경우에는 5번 던져서 1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5분의 1입니다. 단 시행의 횟수가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어. 그러면 이제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 확률로 6분의 1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6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딱 정확하게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지, 그치? 하지만 이 시행횟수를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 이렇게 시행횟수를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개념, 확률의 기본 성질 및 확률의 덧셈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부터 확인해 보면 이 성질은 굉장히 중요해서 확률의 공리라고도 합니다. 확률의 공리 세 가지 내용인데, 임의 사건 A에 대하여 확률, A라는 사건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 이 확률이 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 S에 대하여 PS는 1이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공집합 사건에 대하여 확률은 0이다. 1번 내용에 대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공집합은 A라는 어떤 사건의 부분집합일 것이고, 또 A라는 사건은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 표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원소의 개수들을 확인해 보면 이런 부등식 관계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겠지, 그지? 자, 따라서 NS로 나눠주시면은, 자, NS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0보다는 PA가 크거나 같고, 자, 얘가 이제 PA지, 그지? 그리고 얘는 이제 1입니다. 자, 이렇게 도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S. 자, PS는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 1일 수밖에 없고, 또 공집합이라는 사건의 확률은,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S로 나누시면 되는데,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0이니까 0. 자, 이렇게 유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두 번째 개념은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PA와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 특히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PA 플러스 PA와 B는 PA 플러스 PB가 된다. 그러니까 PA 교비를 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한번 개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NA와 B는, A와 B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B 마이너스 NA 교 B잖아, 그치? 자, 집합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건들을 집합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개수를 가지고 집합 표기로 표현한다면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을 모두 다 NS로 나누겠습니다. NS로 나누겠습니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지, 그치? 이렇게 되면은,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PA와 P,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PA,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PB,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PA 교 P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때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교 B는 공집합이고, 그리고 NA교 B는 0이다. 따라서 PA교 B는 NA교 B를 NS로 나눈 것이는데 얘가 이제 0인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P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때에는 PA 플러스 PB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참고로 지금 이 확률의 덧셈 정리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확률을 확률로서 구한다. 확률로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확률을 구할 때에는 어떤 해당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확률의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확률의 덧셈 정리는 확률을 구할 때 이제 확률을 따로따로 PA와 PB를 구한다든지, PA와 PB를 구해서 PA교 B를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할 때 확률로 구한다. 확률로서 확률을 구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정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자, 여사건의 확률은, 자, 사건 A의 여사건, A여의 확률은 A라는 사건의 A 여사건의 확률을 1-PA, 그래서 1에서 A라는 사건의 확률을 빼주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사건 A, B와 그 각각의 여사건 A여, B여에 대한 다음이 성립한다. PA여 교 B여는 1-PA와 B, 또 PA여 합 B여는 1-PA 교 B. 드모로간의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같이 1번과 2번을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여에 대하여, 사건 A와 그 여사건 A여는 배반 사건이므로 PA 합 A여는 PA 플러스 PA여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앞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적용한 겁니다. 때 PA 합 A여는 PS고 1이잖아, 그지? A라는 사건과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합집합은 전체 사건, 전체 표본 공간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PA여는 1-PA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여사건의 확률 정의입니다. 두 번째, 드모로간의 법칙에 의해 A여 교 B여는 A 합 B의 여, 그리고 A여 합 B여는
A교 B여 등으로간의 법칙이지. 따라서 PA여 교 B여는 PA 합 B의 여와 같고 양변에 P를 씌워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6건의 확률에 의해서 1 PA 합 B를 의미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또 PA여 합 B는 B여는 PA교 B의 여이므로 1 PA교 B로 구할 수 있다. 6건의 확률에 의하여. 그래서 얘를 역시 이것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